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화려함에 쉽게 끌립니다. 번쩍이는 옷차림, 번듯한 말투, 친절한 미소.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그림자를 보지 못하면 언젠가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주영 선생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집도 짓고 다리도 세우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잘 보는 눈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찾아온 사람, 돈을 빌려 달라며 손을 내민 사람, 거창한 말로 기회를 약속하는 사람. 그 가운데는 진심으로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이도 있었지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에 불과한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뼈아픈 배움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사람을 만나면 그가 입은 옷, 쓰는 말, 태도를 보고 믿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속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행동은 속일 수 없다. 정주영이 수없이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에게는 공통된 징후가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고 책임은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피하며 작은 약속 하나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것. 돈과 명예에만 집착하면서도 정작 노력은 피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친다는 것. 정주영은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든 가정이든 함께 가는 길에서 가장 큰 무기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돈도 성취도 관계도 모두 무너집니다. 그가 직접 겪은 사건 중에는 외양만 믿고 사람을 받아들였다가 회사가 큰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잘 차려입은 옷으로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정직함과 책임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주변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정주영은 눈앞의 화려함보다 그 사람이 땀 흘린 흔적을 보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는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가,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가르는 진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배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배를 띄우는 바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키는 폭풍이 될 수도 있다. 위험한 사람을 곁에 두는 순간 내 인생의 키도 그 손에 넘어간다. 정주영은 사람을 만날 때 늘 작은 행동부터 살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약속을 보라. 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반드시 무너뜨린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언변으로 계약을 따내려 하지만 막상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는 누구보다 민감했지만 함께 고생하는 동료의 노고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의욕이 넘쳐 보이지만 속으로는 책임을 피하려는 자라는 것을. 위험한 사람의 첫 번째 징후는 작은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시간, 약속, 감사, 이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데 이를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더 큰 배신을 낳습니다. 그는 두 번째 징후로 겉만 치장하려는 허영을 꼽았습니다. 비싼 양복, 번쩍이는 자동차, 호화로운 술자리를 과시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사업의 뿌리인 일에는 정성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속은 썩었는데 껍질만 금박을 입힌 과일이라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번쩍거리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썩은 냄새가 나는 법. 세 번째 징후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습관이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앞에 나서 공을 독차지하면서도 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뒤로 물러나 남을 탓하는 사람. 정주영은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어른은 실패의 짐을 자기 어깨에 올리고 성공의 열매를 함께 나눈다. 반대로 하는 자는 결코 곁에 둘 수 없다. 이렇듯 그는 위험한 사람의 징후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저 사람은 나쁘다 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그런 징후를 보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자기 자신에게도 늘 엄격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을 돌며 직접 진흙을 밟고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는 이유는
내가 번지르르 한 말이 아니라 땀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철학은 그의 기업, 더 나아가 그의 가족과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사람과 진짜 사람을 갈라내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인생을 거대한 항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가장 무서운 것은 파도도 폭풍우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둔 사람이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바로 말과 눈빛이 따로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상대의 눈을 보았습니다. 입술은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자들, 겉으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그 속은 산만하고 불순했습니다. 눈은 속일 수 없는 창이다. 정주영은 이를 철칙처럼 여겼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은혜에도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 그러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길만 걷다 고립된다. 실제로 그는 함께 일한 노동자들의 땀방울을 존중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라는 한마디가 없는 사람을 그는 곁에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습관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정면으로 맞으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작은 파도만 보아도 먼저 몸을 숨기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는 이런 자들을 두고 배가 흔들릴 때 노를 젓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짐이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배움과 성장을 거부하는 태도였습니다. 정주영 자신은 학력이 높지 않았지만 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조차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새로운 지식, 다른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틀에 갇혀 세상이 변해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는 그런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화 없는 배는 결국 침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징후는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허위의 삶이었습니다. 고급 양복, 번드르르한 명함, 허황된 약속. 그러나 정작 손에는 굳은 살 하나 없는 자들. 그는 말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지 않은 사람은 흙 냄새 나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정조영은 이 여덟 가지 징후를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계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혹시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사람을 가르치는 눈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곧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것을.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들이면 집안이 무너지고 회사를 그르치며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그에게 있어 인생은 거대한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돌 하나, 벽돌 하나가 모여 집을 세우듯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 기업과 사회를 세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 곁에 두는 사람이 믿음직해야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것은 거창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약속을 어기는 모습, 누구도 듣지 않을 때 흘리는 불평, 힘없는 사람에게 툭 던지는 무심한 태도, 이 작은 균열이 모여 결국 큰 파국을 부릅니다. 정주영은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을 쓰면 그만큼 인생 자체가 잘려나간다. 그는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한 배신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신뢰를 잃은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군가 화려한 언변을 늘어놓을 때면 그는 그 사람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있는지 아니면 종이와 말만 만지며 산 흔적뿐인지 삶은 손에 묻은 자국에서 배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이겨냈는가다. 어려움을 피해 다니는 자는 반드시 책임도 피한다. 이 말은
단지 기업의 경영 철학이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버텨내는 사람만이 진짜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언제나 눈앞의 화려함보다 시간이 증명한 행동을 더 믿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반드시 가면을 벗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름은 착각을 낳고 착각은 배신을 낳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후대에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시간이 시험한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 곁에 두어라. 정주영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을 잘 만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도 끝내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의 인생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순간마다 반드시 곁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순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동료도 있었지만 위기가 오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갈라놓은 것은 화려한 말이나 번쩍이는 외모가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성품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청년 시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소판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 쌀가게를 열었지만 실패했고 자동차 수리소를 차렸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너진 것은 사업이 아니라 곁에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작은 이익 앞에서 마음을 바꾸며 어려움이 오면 사라지는 자들, 그는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늘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같이 하면 부자가 된다. 이 일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며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묻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땀을 흘려봤는가? 실패를 견뎌봤는가? 남의 고생을 존중할 줄 아는가? 그는 거칠애가 아닌 진짜 땀의 냄새에서 사람을 골랐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서 성공을 약속하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이 무엇인지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그러나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라. 믿음을 줄 때는 가볍게 주지 말고 한 번 준 믿음은 가볍게 거두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닙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시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겉모습과 말투는 며칠이면 꾸밀 수 있지만 행동과 성품은 세월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위험한 사람은 반드시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함께 풍랑을 건널 수 있는 노끈인가? 아니면 배를 무너뜨릴 구멍인가? 정주영은 위험한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을 단순히 머리로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운 결과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이, 함께 하자고 약속하고는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 등을 돌리는 이, 그리고 화려한 말로 속이며 결국은 자기 배만 불리는 이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는 이런 상처를 단순히 원망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 아픔은 눈을 열어준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을 교과서 삼았습니다. 누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지, 누가 책임을 피하는지, 누가 화려한 외모로 속이는지 그 모든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험한 사람의 8가지 징후를 정리해냈던 것입니다. 정주영이 특히 강조한 징후는 책임을 피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두렵지 않다. 실패를 남에게 떠넘기는 자가 더 무섭다. 실제로 그는 기업을 일구며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앞장서는 리더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위기에서 모두를 배신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그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가 주목한 것은 감사의 의무였습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협력과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위험한 사람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합니다. 고마움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배은 망덕으로 돌아온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사람을 가려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혹시 나 또한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혹은 남의 수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묻고 다잡고 다시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정주영에게 사람을 본다는 것은 상대를 재단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스스로를 경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징후를 남에게서 발견하면 동시에 자신 안에도 같은 그림자가 숨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 그 겸손함이 그를 더 깊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무섭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람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가 이 말을 강조한 이유는 실제로 수많은 기업과 가정이 사람 한 명 때문에 몰락하는 장면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성실해 보이고 말은 번듯했지만 작은 이익 앞에서 눈빛이 바뀌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흔들렸습니다. 위험한 사람의 징후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작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둘째, 화려한 외양으로 허영을 과시하는 사람. 셋째,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 넷째, 눈빛에 정직이 없는 사람. 다섯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여섯째, 고난 앞에서 먼저 도망치는 사람. 일곱째,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 여덟째, 결국 거칠애로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정주영은 이 8가지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람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너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너의 에너지를 빨아먹는가? 위험한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말은 꿀처럼 달고 태도는 친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작은 실패 앞에서 불평하고 작은 이익 앞에서 변심하고 작은 희생조차 외면합니다. 정주영은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사업도 인생도 할 수 없다. 다만 믿을 때는 시간을 두어라.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진짜다. 그는 늘 시간을 시험대로 삼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거짓을 벗기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정주영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곧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정주영은 기업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사람이란 단순히 인재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곁에 있는 모두의 운명을 흔듭니다. 그는 실제로 어떤 협력자가 화려한 말로 계약을 끌어낸 뒤에서 약속을 어기고 이익을 독점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회사 전체가 신뢰를 잃고 수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절망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본 죄가 천 사람의 땀을 배신하게 만든다. 그는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진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화려할 때는 누구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누가 도망치고 누가 끝까지 남는지가 판가름납니다. 정주영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거액을 맡기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조건도 좋고 말도 번듯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눈빛에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제안은 사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속여도 눈빛은 속이지 못한다. 위험한 사람의 징후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숨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 남의 노고를 당연히 여길 때, 책임을 피해 변명으로 포장할 때, 정주영은 자기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남의 징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그 그림자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 흙을 밟으며 작은 일이라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같은 책임을 진다. 이 철저한 자기 경계와 실천이 그를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시대의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주영은 늘 현실을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많지만 동시에 남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살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믿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가 말한 위험한 사람은 단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교묘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다가와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한 번 큰 실패를 겪고 난 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사람을 외모나 말투로 판단하지 않겠다. 행동과 세월만이 진실을 드러낸다. 그는 실제로 사람을 시험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졌습니다.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부탁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탁이 단순한 일이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임하는지, 귀찮아하는지, 약속한 시간에 맞추는지, 이 작은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는 돈 앞에서의 태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작은 이익을 두고도 남을 속이려는 사람은 큰 이익 앞에서는 반드시 배신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정주영은 자신도 돈이 필요해 죽을 만큼 고생했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위해 신뢰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돈도 따라가지 않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사람의 8가지 징후는 결국 신뢰의 부재로 모아졌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피하고 감사를 모르는 태도, 모두 신뢰를 무너뜨리는 씨앗이었습니다. 반대로 진짜 사람은 언제나 신뢰를 남겼습니다. 실패해도 책임을 지고 힘들어도 약속을 지키며 사소한 도움에도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신뢰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믿음을 준 자는 이름이 빛나고 배신한 자는 이름이 그림자가 된다. 정주영은 사람을 고를 때 늘 시간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거짓을 벗기는 칼이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착한 얼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은 결국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위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척을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책임지는 척을 해도 결국 도망쳤습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라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주영은 바로 그 꾸준함 속에서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돈만 많으면 되는가? 말만 번지르르면 되는가? 아니면 눈물이 날 만큼 힘들 때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의 인생이 증명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화려한 계획이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버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또 다른 시험을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에게 선택을 맡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앞으로 나서고 누가 뒤로 숨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편할 때보다 힘들 때 진짜 얼굴을 보인다. 위험한 사람의 8가지 징후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냐. 자기 욕심만 좇는 자는 반드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함께 가는 길을 끊어버립니다. 정주영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나를 무너뜨릴 뻔한 건 언제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배신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데 평생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말고 작은 행동 속에서 사람을 보라.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이 보이면 그것이 바로 위험한 징후임을 기억하라. 정주영은 언제나 사람이 곧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잘못된 벽돌 하나가 있으면 건물이 기울 듯 잘못된 사람 하나가 곁에 있으면 인생 전체가 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업 초창기부터 늘 사람으로 울고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보다 더 뜨겁게 헌신하며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또 어떤 이는 겉으로만 번듯하게 굴다가 배신으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주영이 경계했던 또 하나의 징후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손은 단 한 번도 흙을 만진 적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허공 위에 집을 짓는다. 실제로 그는 눈앞에서 허황된 약속을 늘어놓는 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행동 없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현장에 나가 직접 흙을 밟고 기계 소리를 들으며 손수도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몸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는 또한 작은 행동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도움에도 고개 숙여 감사하며 작은 고난에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과는 기꺼이 인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위험한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고 태도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눈빛과 행동, 작은 습관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귀결됩니다. 사람을 고르는 눈은 돈을 버는 눈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신뢰는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늘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느냐? 그 사람이 너를 끌어올리는가? 아니면 너를 잠식하는가? 그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씨앗도 잡초와 함께 있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곁에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힘은 시들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겉으로는 친구처럼 동료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계산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만을 따집니다. 그래서 작은 희생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등을 돌립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을 가차없이 멀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함께 고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함께 성공할 수도 없다. 그가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은 감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독불장군이 된다. 혼자 사는 세상은 없다. 실제로 그는 직원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의 노고에도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한 것은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손길과 땀방울 덕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배은망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은 기업뿐 아니라 가정과 친구 사이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정주영은 위험한 사람의 징후를 살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었습니다. 혹시 나 역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는 스스로를 꾸짖고 다시 다잡았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단지 배신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부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철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지닌다. 그러나 그 약점이 진심을 가리지 않는다면 함께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심 없는 사람과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위험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진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했습니다. 정주영은 늘 눈빛을 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계산만이 보일 때 그는 그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 그의 평생 철칙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의 쓰라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때 믿었던 동업자가 몰래 정보를 빼돌려 회사를 공경에 빠뜨렸을 때 그는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오히려 그에게 강한 눈을 주었습니다. 겉모습보다 행동,
말보다 일관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주영은 늘 강조했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반드시 드러난다. 실제로 그는 위기 상황에서 진짜 사람과 위험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끝까지 남아 배를 지켰고 또 어떤 이는 가장 먼저 도망쳐 배를 버렸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인생의 시험대라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의심만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관계는 애초에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시간을 두어 지켜보며 작은 행동에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곧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주영은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중 일부는 너를 끌어내릴 것이고 일부는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내 인생은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배신을 배운다. 그러나 그 배신조차 내 눈을 키우는 스승이 된다. 정주영은 사람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빚이 될 수도 있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돈을 잃은 경험보다 사람을 잘못 본 경험이 더 아프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지만 잃어버린 신뢰와 무너진 관계는 다시 세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위험한 사람의 징후는 결국 시간 앞에서 무너지는 습관이었습니다. 약속을 처음에는 잘 지키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지고 책임을 회피하며 결국 본심이 드러나는 사람들. 정주영은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단 한 번의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지속성을 보았습니다. 꾸준히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하루 잘하고 이틀 잘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네가 사람을 알아보려거든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보아라. 말은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지만 습관은 거짓으로 꾸밀 수 없다. 실제로 그는 직원들을 뽑을 때도 화려한 이력서보다 그들의 태도를 먼저 보았습니다. 지각을 하는지,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는지, 남의 수고를 존중하는지,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 여겼습니다. 위험한 사람의 징후는 곧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손해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작은 감사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함께 걷는 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진짜 사람은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와 신뢰를 먼저 지켰습니다. 정주영은 바로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오늘의 말이 아니라 내일의 행동을 보아라. 그리고 그 행동이 1년,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가를 보아라. 그게 곧 그 사람의 진짜 값어치다. 이 철학은 그의 사업뿐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평생의 재산이 되었고 위험한 사람 하나가 가문의 근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다. 결국은 사람이었다. 사람을 잘못 보면 모든 게 무너지고 사람을 잘 보면 모든 게 세워진다. 그의 삶은 수많은 실패와 배신으로 얼룩졌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얻은 지혜로 빛났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의 8가지 징후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화려한 외모, 작은 약속의 경시, 책임 회피, 눈빛의 불성실, 감사의 부재, 고난 앞에 도망, 배움의 거부, 그리고 거칠애로만 꾸민 삶. 이들은 결국 신뢰를 갉아먹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순히 경계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 자신이 그 징후를 보이지 않도록 매일을 살아라.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라. 정주영에게 사람을 본다는 것은 곧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약점을 통해 자기 안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정,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SNS와 화려한 거칠애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말 한마디로 인생을 포장할 수 있는 세상. 하지만 정주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간이 진실을 드러낸다. 행동이 본심을 증명한다. 위험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단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동행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위험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도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속아도 다시 사람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버리는 순간 인생은 고립되고 희망은 사라진다. 그러나 끝까지 믿으면 언젠가 너를 배신한 자보다 100배 더 귀한 사람을 만난다. 이것이 그가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위험한 사람을 가려내는 눈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놓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굳건히 세우는 힘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수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당신을 무너뜨릴 사람도 있고 당신을 일으켜 세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결국 스스로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정주영이 걸어온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을 잘 보는 눈은 곧 인생을 지키는 등불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너 자신이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것이다.